저는 잘 나가던 의사에서 새로운 꿈을 꾸다가 대폭망한 사람인데요. 제 말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0을 갓 넘긴 의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일하며 진료실 앞은 늘 환자들로 북적였고 후배 의사들은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곤 했습니다. 그때 제 삶은 화려했습니다. 해외 학회 발표를 나가면 한국에서 온 의사라며 박수도 받았고 진료실 한쪽에는 꽃바구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겐 존재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상징이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 제 속에서는 이상한 갈증이 일었습니다. 내 이름을 건 병원을 세워야 진짜 성공한 게 아닐까. 대학병원은 안정적이었지만 제 위에는 늘 더 높은 자리의 교수가 있었고 진료 시스템도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싶은 욕심이 피어올랐던 겁니다. 서울에서 병원을 차리는 건 워낙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시골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지 않은가. 내가 내려가면 분명 환자들이 몰려올 거다. 이 확신이 제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주위에서는 만류했습니다. 교수님, 그냥 지금 자리에 계시는 게 제일 편하고 안전합니다. 지방에 대형 병원 차렸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 오만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마침내 저는 수십억 원을 투자해 작은 읍내의 대형 병원을 세웠습니다.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심지어 간단한 수술실까지 갖춘 말 그대로 시골의 종합병원이었죠. 개원식 날 지역 신문에도 제 이름이 실렸습니다. 서울 유명 대학병원 교수 출신, 시의 대형 병원 개원, 동네 유지들과 군수까지 와서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서서 마치 새로운 제국의 황제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정작 환자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시골 환자들은 대부분 오래 다니던 작은 의원이나 보건소를 더 믿었습니다. 큰 병 생기면 서울 올라가지. 뭐하러 여기가. 병원 크면 돈만 더 많이 받는다던데. 이런 말이 돌면서 병원은 텅 비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이제 막 개원했으니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자리 잡게 되어 있어. 하지만 제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유지하려면 돈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최신식 MRI 기계, CT, 인공관절 수술 장비까지 들여놨으니 대출이 산더미였죠. 직원들 월급, 간호사와 기사들, 전기세, 관리비 매달 나가는 돈만 수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돈은 한참 모자랐습니다. 병원이 커지니 오히려 환자들은 더 겁을 먹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같은 촌사람이 저런 큰 병원에 가면 돈 많이 낼 거 아뇨. 결국 그들은 예전처럼 작은 의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료비는 똑같습니다라고 광고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이자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쏟아졌고 저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걸까? 의사로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무능력이 저를 서서히 옥죄어 왔습니다. 환자들이 줄어들자 제 자존심도 금세 무너졌습니다. 대학병원 시절 제 앞에서 고개 숙이던 후배 의사들이 이제는 저를 조용히 조롱했습니다. 교수님, 개원하셨다더니 요즘 어떠세요? 겉으로는 웃는 말이었지만 속뜻은 뻔했습니다. 망했다는 소문 우리도 다 안다. 저는 더 큰 광고를 내고 무료 검진 행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병원 곧 망한다더라라는 소문만 퍼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그냥 교수 자리 지킬 때가 좋았다며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눈치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존경받는 의사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실패한 병원장일 뿐이구나. 결국 개원 3년 만에 저는 병원을 접어야 했습니다. 간판을 떼어내던 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하얀 가운을 벗고 빈 건물 앞에 서 있노라니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던 손은 이제 대출 서류와 폐업 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의사로 살아온 제 30년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폐업 후 저는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생계를 위해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나갔고, 저는 집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그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리운전 기사였습니다. 처음엔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 교수 출신 의사가 이제 술 취한 사람들 태워다 주는 신세라니. 하지만 의외로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거리를 달리며 만난 손님들, 그들의 술 냄새 속에 묻어나는 눈물과 사연들. 저는 차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아, 의사로서도 사람을 치료했지만 지금은 마음을 들어주는 또 다른 치료를 하고 있구나. 지금 저는 대리운전 기사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몰락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병원은 잃었지만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따뜻한 눈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두 번째 무대를 줍니다. 돈과 명예를 줬다 보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서든 다시 일어서는 용기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밤거리를 달리며 이렇게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의사로 살든 대리기사로 살든 나는 여전히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절정에서 한순간에 추락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라는 안정된 자리, 화려한 경력, 부러움 가득한 삶을 버리고 더 큰 꿈을 쫓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실패가 저를 다시 살린 두 번째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나갈 때는 겸손을 잊고 실패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 오만한 마음이 결국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입니다. 저는 병원을 잃었지만 대신 삶의 진짜 의미를 얻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로 술 취한 손님들을 태우고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느꼈습니다. 의사로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서민들의 눈물과 고단한 삶의 무게를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일은 수술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 또 다른 치료구나.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60부터다. 저는 이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명예와 돈을 쫓아달렸지만 정작 60이 넘어서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는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명예조차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진심 어린 삶으로요.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스스로 떳떳하게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명예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은 화려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때 찾아온다. 사람들이 저를 실패한 의사라 부를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마지막까지 뛰어야 완주가 됩니다. 잠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 걷는 용기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이름이다. 이 말을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크게, 무조건 화려하게가 성공은 아닙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처럼 자신의 한계를 알고 현실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통해 얻은 한 줄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과 명예는 흘러가지만 사람의 진심은 끝까지 남는다. 저는 이제 대리운전 기사로 살고 있습니다. 밤거리를 달리며 술에 지친 손님들의 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을 때보다 더 깊이 사람을 치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제 인생 두 번째 무대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다. 저는 이 말을 제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